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전 강의 중에 전반부를 맡게 된 상지대학교 경영학과의 박형배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제 인과지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부터 오늘 저번 시간까지는 주로 개연적인 게 많았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있지만 모형을 이제 쓰는 걸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전반부에 제가 하고요. 후반부에 해서 안녕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혹시 여기 그 레이저 보이스 잘 보시면 오늘 할게 원래 이게 4시간짜리 강의 주제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전반부는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배울 때 이제 스타플로우 다이어그램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공유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스타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좀 구성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다루고 세 번째로는 이제 스타플로우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식이 들어가죠. 그래서 수식을 운영을 하는 건 예제를 저희가 하나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제를 좀 더 하고 시간이 혹시 되면 주로 간단히 할 거죠. 기본 함수에 대해서 시간이 안 걸리면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스탁하고 플로우의 개념을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탁하고 플로우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변수들이 크게 세 종류의 변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탁 베리어블, 레벨 베리어블을 보면 절약 변수가 있어요. 쌓이는 거예요. 스탁처럼 쌓이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로우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이트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데 무량 변수예요. 변하는 변수니까 이거는 변하는 변수죠. 그래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탁에 이 플로우가 막 차곡차곡 쌓여서 스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스탁에서 다시 플로우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크게 두 가지를 빼고 그 후에 이제 오브제리얼 베리어블은 오점에서 산수들이 이 두 변수들 간의 관계를 CCD로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들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변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모델을 해보시면 이거 꼭 나누는 게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인문학 쪽에서는. 인문이나 사회 같은 경우인데 스탠 다이내믹스라는 얘가 수면체가 공학 쪽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학 쪽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다르죠. 그때는 명확히가 달라야 되니까. 그래야만 좀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스탁 베리어블 혹은 수준 변수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추적되어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변할 변수에 의해서 이게 변할 변수죠. 플로우 베리어블에 의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어느 특정 시점에서 갑자기 멈춰도 그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되고 하지만 이제 플로우 변수는 수준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데 시스템에 동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변할 변수니까 순간적으로 멈추면 없죠, 이 값이. 딱. 그래서 반드시 이제 단위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브제리얼 베리어블이나 컨스턴트 하나 올라가는 것입니다. 컨스턴트는 두 가지 변수의 간의 관계를 좀 수식으로 좀 정교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면 더 명확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갑자기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해서 보면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형태죠. 스탑 베리어블이 요 안에 이제 값을 어떻게 네모를 박스를 칩니다. 이거는 이제 수준 변수다 이겁니다. 사인 수준 변수다. 그리고 이게 들어오는 변수, 그러니까 나가는 변수. 이게 두 개는 그 플로우 베리어블이죠. 플로우,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 형태로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셨을 텐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를 보면 일단 이제 기업체를 보자고 하면 기업체를 우리가 모형을 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수준 변수로 볼 수 있는 게 기업 자산이죠. 기업 자산은 이제 쌓이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쌓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업 자산에 영향을 주는 게 들어오는 유입량은 기업 수익일 거고, 나가는 유출량은 기업 손실일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수익과 기업 손실은 플로우 베리어블이겠죠. 스탑 베리어블이죠. 그래서 이 플로우 베리어블에 의해서 스탑 베리어블이 변화되고, 다시 이 스탑 베리어블에서 플로우 베리어블이 나오는 거죠. 서로 돌고 도는 거. 이런 것들이 뭐 다른 데도 있는 것인데, 인구 쪽으로 보자고 치면, 만약 인구나 경제 시스템 성장을 보자. 그러면 인구가 수준 변수겠죠. 스탑 베리어블. 인구의 늘리는 유입량은 출생, 그리고 유출량은 사망. 이런 식으로 있고, 무탱크를 보자. 공학적으로, 피지컬 시스템을 보자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무탱크에 이제 물이 쌓여있으면, 무탱크 수위는 스탑 베리어블일 거고, 물이 유입되는 양은 플로우로 들어오고, 플로우. 물이 사용되는 양은 아웃플로우가 되겠죠. 그리고 뭐, 회사나 경제 시스템의 고용률이나 이런 거 보시면, 현재 일할 수 있는 워크포스, 얘는 종합 변수는 수준 변수, 인플로우는 고용률, 아웃플로우는 해고율. 그리고 뭐 학습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수준 학습을 모형하는 데도 써요. 그렇다면 뭐 이렇게 되겠죠. 지식은 스탑 베리어블, 학습은 자꾸 이제 쌓이는 거니까 인플로우, 망각은 아웃플로우. 그리고 생산 시스템으로 가면 수준 변수는 재고, 지금 재고량 수준 변수, 생산하면 재고량 변동될 거고, 판매가 되면 재고 되겠죠. 그래서 아웃플로우. 그리고 다양한 시스템에서 이런 개념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이제 인과지도를 해보셨을 텐데, 인과지도를 이제 만들었으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절약 유량도, 그러면 스탑 플로우 다이어그램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는 거는 어떤 건 절약 변수고 어떤 건 유량 변수인가, 어떤 건 스탑 베리어블이고 어떤 건 플로우 베리어블인가, 이거를 구분을 일단 해야겠죠. 그 다음에 구분하는데 구체적인 변수를 표현하는 거는 이게 실제로 수식으로 하려면 수식에 들어가는 모든 변수를 다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보조 변수라든지 아니면 함수 같은 것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서 뷰를 그리고 이제 드디어 수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수식에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는 진짜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같이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스탑 베리어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데 인간지도에서 절약 유량까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형까지 가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이 있죠. 탑다운 방식은 전체 우선 모델링에서 먼저 큰 체계를 먼저 잡습니다. 대체적인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인간지도를 먼저 그려요. 중요 피드백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탑이죠. 전체 구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절약 유량도로 이제 세부로 들어가요. 하나하나 세부에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탑다운 방식이고, 이런 방식은 이제 사회 인문과학 쪽에 되게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바텀업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그 단위가 있어요. 구성 단위. 이거부터 먼저 셋업을 하는 거죠. 셋업을 해서 한 다음에 눈에 띄는 이런 구성 단위 셋업을 한 후에 이걸 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전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텀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학 쪽에서는 이게 더 적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꼭 어느 방식을 쓰라는 건 없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본인 기호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거 하셨죠? 네, 하셨죠? 그래서 뭐 기억이 나실 텐데, 이게 이제 인과지도죠. 어떤 인과지도냐면, 전염병이 어떻게 번지느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에 대한 인과지도입니다. 보시면,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 숫자가 있을 텐데, 이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건강한 사람 숫자는 전염병 쓰겠죠. 그리고 전염병에 지금 걸린, 이거는 걸리는 거. 걸린 사람의 숫자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이 걸리는 사람의 숫자라는 게 전염병이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만나야지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다. 간단히 이런 인과지도가 생길 거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거 플러스니까 이렇게 보면 루트는 곱해서 어떻게 되죠?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reinforcing 룰이죠. 보시면 눈덩이가 점점 커지듯이 돌면도수록 점점 커집니다. 이쪽은 계속 점점 확산되려는 관계를 가지고 이쪽을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밸런싱 룰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으로 조정되려는 거죠. 그러니까 컨버지 하는 거죠. 이쪽은 다이버지.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시스템상에서 다 나타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에피데믹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염병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아시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S자로 쫙 늘어나다 나중에는 세츄레이트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발산 쪽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쪽이 지배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쪽이 지배해서 세츄레이트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을 한번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스타플로우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절약 변수가 뭐고 유량 변수가 뭔가 구분을 해야겠죠. 보시죠. 그러면 일단 그거 이제 생각을 해야죠. 어떤 게 절약이고 어떤 게 유량일까. 그래서 일단 스탑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스탑으로 딱 눈에 보이는 게 두 가지죠. 건강한 사람의 숫자. 시간을 딱 잘랐을 때 순간적으로 세상이 멈췄어요. 딱 멈춰도 건강한 사람이랑 전염병이 걸린 사람은 딱 존재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스탑일 거다. 라는 딱 들죠. 그 다음에 이중에 스탑은 있는 것 같고 플로우 베리어블은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전염병에 걸리는 유량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걸리니까. 뭐 1시간 동안 걸린 사람 몇 명? 하루에 몇 명? 한 달에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거는 플로우 베리어블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탑, 이건 플로우, 이것도 플로우 거다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염병에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것도 플로우 거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스탑 베리어블, 얘네 두 개는 플로우 베리어블이다 라는 게 나왔죠. 그런데 다음 보니까 이것만 딱 봐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수식으로 나오려면 얘의 영향을 받을 거고 그럼 얘는 이 두 개의 영향을 받을 텐데 두 가지 이게 수식적으로 딱 되면 뭔가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거는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일단 봅시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만나는 횟수는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수리적으로 있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건강한 사람 한 명당 만나는 사람 숫자랑 전체 건강한 사람 숫자를 곱하면 건강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총 횟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알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건강한 사람의 숫자와 한 사람이 평균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두 개 곱하면 건강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총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건강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총수가 아니고 전염병이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만나는 횟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건강한 사람이 이만큼의 사람의 총 횟수를 만나는데 이 중에 전염병이 걸린 사람이 몇 명인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만나는 총 횟수에 뭘 곱하면 될 거 아니냐면 전염병이 걸린 사람의 비율이라는 모조 변수가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염병이 걸린 사람이라는 비율이 필요하다. 그럼 이거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총인구하고 전염병이 걸린 사람의 숫자를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전염병이 걸린 사람의 숫자를 총인구로 나눠주면 전염병이 걸린 사람의 비율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변수가 더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둘이 곱하면 건강한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전염병이 걸린 사람 요게 나오죠. 전염병이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만나는 횟수라는 변수가 누구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전염병이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만나면 반드시 전염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 확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100%는 아닐 테니까. 그래서 전염병 환자에 만났을 경우 전염될 확률이 얼마다? 라는 변수가 필요하다.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넣어서 이제 스탑 앤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린 게 이거죠. 위에서 보시면 아까는 하나, 둘, 셋, 네 개만 있었어요. 근데 이걸 실제적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면 얘네들 간에 수식이 필요해서 한 개 다 집어넣어준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스탑 베리어블을 이렇게 먼저 써요. 건강한 사람의 숫자, 그리고 저녁병이 걸린 사람의 숫자.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죠. 흘러가는 건데, 흘러가는 변수가 뭐냐면 전염병이 걸리는 사람의 숫자. 이게 플로우 베리어블이겠죠.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전염병이 걸리는 사람의 숫자라는 게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전염병이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만나는 총 횟수에다가 전염병 환자와 건강한 사람이 만났을 경우에 전염되는 확률, 그렇죠? 두 개를 곱하면 이게 나올 거다. 여기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전염병이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만나는 횟수에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총수, 이게 하루에 만나는 사람 숫자는 게 건강한 사람이 생각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집단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총수, 숫자. 그래서 건강한 사람 집단이 만나는 사람의 총 숫자는 건강한 사람 숫자 곱하기 건강한 사람 한 사람당 하루에 만나는 사람 숫자 곱해야 나가겠죠. 그래서 전염병이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만나는 수는 건강한 사람 집단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총 숫자에다가 그 중에 전염병이 걸린 사람의 비율을 곱하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염병이 걸린 사람의 비율은 아까 말씀대로 총 인구에서 전염병이 걸린 사람의 숫자를 나눠주면 됩니다. 두 개는 나오고 총 인구는 이거랑 더해주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스탑, 이게 플로우,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만들어준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숫자, 뭐 이런 것들은 보조 변수, 그리고 전염병 환자가 만났을 때 전염되는 확률, 비율, 이거는 상수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5분에서 10분을 드릴 테니까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베이식 PL을 까셨죠? 5분에서 10분을 드릴 테니까 그동안 까신 걸 한번 오픈을 해보시고, 그리고 한번 이 수식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모르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수식을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이 그림은 뭐 저랑 같이 그려보십니다. 생각을 하시고 베이식 PL을 열어주십시오. 그 사이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컴퓨터에는 PL이 안 깔았나요? 그때 깔았는데. 네. 다 까셨어요? 네. 수식은 이제 이해되십니까? 대충 어떻게 되지? 수식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쭉 지나갈 때 수식을 이해 못하는 상태로 뭐 하나씩 해봐야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한 5분에서 10분 동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강의 자료는 다 갖고 있어요. 네, 좀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보시죠. 일단 새로 만들어야겠죠. 파일 누르시고 뉴 모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타임 스텝이 나타나죠. 네.
이제 이니셜 타임이 0에서부터 파이널 타임 100까지 수행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타임 스텝은 하나씩 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하면 그 결과를 save result every time step. 모든 타임 스텝에 저장할 거냐 아니면 뭐 이거는 클릭하면 1단위로 할 거냐 10단위로 할 거냐 이거 자기가 저장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굳이 10단위로 할 필요 없으니까 모든 결과를 저장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 되고 그냥 uniform time은 month로 돼 있는데 뭐 가명은 month로 하긴 그렇고 day로 해야겠죠. 그지? 자, 다 있습니다. month, week, day, hour day로 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리는 어려워. 이것도 있습니다. 뭐 100일로 하셔도 돼. 시간은 뭐 바꾸고 있으니까. 시간은 타임 스텝은 100일로 해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끝겠죠. 먼저 변수를 구해야 되는데 배우셨겠지만 이거는 하셨죠. 이거 두 개 누르면 이제 변수를 그릴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플로우 변수고요. 이거는 스탑 변수를 그릴까 합니다. 네, 스탑부터 먼저 그리죠. 스탑. 두 개를 그립시다.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오늘 거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내일부터는 오늘까지 좀 쉬운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 같은 거 돌리는 건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양도 예쁘게 하시고 생기면 클릭하니까 이런 거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이제 스탑 베리어블을 그렸으면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베리어블을 그리죠. 플로우 베리어블은 이걸 누르면 되죠. 먼저 관계부터 합시다. 여기서 이걸 누르세요. 이거는 플로우하고 스탑 간에는 이 에로를 쓰는데 스탑하고 갈 때는 이걸 씁니다. 그래서 이거 누른 다음에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변수명을 써주면 되죠.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 그러면 이제 들어갔죠.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이 수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집어넣어보죠. 그래서 이제 몇 개 더 그려놓고 그 다음에 스탑하고 플로우 베리어블 간의 관계는 이걸로 하는 겁니다. 총인구 같은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의 숫자랑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의 숫자를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모양은 이걸 당기면 이렇게 늘어나게 쪼르르 하죠. 이거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서 적당한 예쁜 모양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번 관계를 보죠. 전염병이 걸리는 사람의 숫자는, 건강한 사람의 숫자는 거기서 전염병이 걸린 사람 숫자만큼 계속 빠져나갈 거고, 전염병이 걸린 사람 숫자는 전염병이 걸리는 사람 숫자만큼 줄어질 거고, 전염병이 걸리는 사람의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염병이 걸리는 사람, 걸리는이 아니고 걸리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만나는 총 횟수에다가 전염병 환자와 만났을 때 전염되는 비율, 확률, 이걸 두 개 곱해주면 이게 나오겠죠. 어쨌든 얘는 이거 두 개의 영향을 받을 테니까 해주면 되겠죠. 클릭하고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염병에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만난 총 횟수로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건강한 사람 집단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전체 숫자에다가 만나는 사람 중에 전염병에 걸린 사람의 비율을 두 배 곱해주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얘는 이 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집단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숫자는 건강한 사람의 숫자에다가 건강한 사람 한 사람당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숫자를 곱해준다. 그리고 전염병이 걸린 사람의 비율은 총인구, 전염병이 걸린 사람의 숫자를 총인구로 나눠주면 되겠죠. 얘는 두 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 보면 당겨주고 밀어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저장을 합시다. Save S. 나중에 예, 여기까지 지금 다 해보십시오. 안 하셨던 분들도 지금 다 해보시죠. 지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눈으로 보정하는 것보다 간단한 건데 한번 해보시면 훨씬 나아요. 한 2, 3분 줄 테니까 천천히 해보시고,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돼요. 시간을 충분하니까.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 되신 걸로 알고 계속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만들었죠, 저희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렸습니다. 이거 똑같이 그린 거죠. 일부러 제가 왜 이걸 계속 봤냐면, 그냥 철자 똑같이 하려고 귀찮으니까. 뭐 다음에 해놨지만, 여러분들 하시기에 똑같은 게 낫잖아요. 똑같이 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이거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해야겠습니까? 이제 절약, 유량을 나눴어요. 절약 것을, 유량 것을 나눴고,
그 다음에 절약 변수, 유리한 변수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다른 변수까지 저희가 도출을 해놨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걸 바탕으로 스탁 플로우 다이어그램까지 그렸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수식을 넣어야죠. 시뮬레이션을 돌리려면, 돌아가게 만들려면 수식을 넣어야 됩니다. 수식을 넣는 작업을 해보죠. 그래서 처음에 뭐 해야 될 게 수식정의 아이콘을 누르는 겁니다. 한번 눌러보시죠. 여기. 자, 여기서 이걸 누르시면 이게 수식정입니다. 이거 딱 누르면 자, 검게 나오죠. 이걸 무슨 뜻이냐면 수식이 안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수식이 이 변수들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수식을 하나씩 정의를 해보죠. 일단 여기 나온 대로 상수를 정해 봅시다. 한 사람당 하루에 만나는 사람 숫자. 한 사람당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숫자는 우리가 그냥 상수로 밖에서 넣어준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 혼자 밖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엑소진이어서 하는 거죠. 여생변수죠. 그래서 이제 넣어줍시다. 여생변수. 그래서 5. 일단 쓰시면 되죠. 클릭하시면 딱 이게 떠요. 떴으면 5를 넣어주시면 돼요. 뭐 여러 개 있지만 5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타입이 컨스턴스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레벨, 이건 수준 변수, 그다음에 오질리어리, 이거는 뭐 보조 변수, 상수, 이런 거죠. 여기는 상수로 뒀으니까 상수로 두고 5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당 돌아다니는 하루에 5명 만난다. 그리고 유닛을 어떻게 할까요? 펄슨으로 합시다. 유닛은 사실 안 넣어줘도 되는데 넣어주는 게 나중에 이제 단위 체크하기 좋고 그렇습니다. 단위 펄슨으로 치시죠. 여러 개가 있는데 펄슨이 아니네. 퍼 원제는 단일의 퍼 원제를 해야 되나? 5명을 하루에 만드는 퍼 네. 이렇게 됩니다. 하루에 5명 만나요. 그래서 오케이 합시다. 하셨죠? 그 다음에 상수가 또 있어요. 혼자서 딱 결정되는 거 보십시오. 이것도 혼자서 결정되죠, 그죠? 밖에서 얘한테 영향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럼 얘도 상수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합시다. 이건 전염병 환자가 만나서 전염되는 비율은 몇 번 받았을 때 한 번 전염되는 걸로 생각을 하자 이거죠. 이 0.1. 이거는 단위는 따로 없는 거죠. 0.1. 그래서 오케이 합시다. 그래서 상수는 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탁 베리어블을 저희 넣어보죠. 자, 이쪽에 두 개가 스탁이겠죠. 그래서 먼저 건강한 사람의 숫자를 봅시다. 건강한 사람 숫자를 보면 보시면 여기 타입에 레벨이라고 들어가 있죠. 왜 레벨이라고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네모 박스에 넣어서 자기가 알아서 레벨로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바꿔주면 되는데 이렇게 컨스턴트나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데 바꿀 필요 없죠. 레벨인 거 맞으니까. 레벨 변수는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소식이. 인테그레이션 해서 어떻게 되면 더한다 이거죠. 인테그레이션 쭉 더하는 거죠. 더하는데 마이너스 전염병이 걸린 사람 숫자를 해야죠. 왜냐면 이거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전염병이 걸린 사람 숫자를 쭉 더하는데 이거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고 초기 이니셜 밸류 초기 값을 넣어줘야 돼요. 초기 값을 100만이라고 합시다. 100만 26개 그리고 유닛은 사람이니까 person 하면 되겠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건강한 사람의 숫자에 서술표가 2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이는 게 두 개 이런 것들이 저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케이 누릅시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죠. 전염병에 걸린 사람의 숫자.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의 숫자는 이것도 레벨 변수인데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의 숫자를 쭉 더해주는 거겠죠. 이것도 초기값을 넣어줘야죠. 초기값은 뭐 자기 마음대로 0일 수도 있지만 처음에 0이면 전염병이 아무도 안 걸리겠지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0이 아닌 값으로 그냥 10 정도를 넣어줍시다. 10을 넣으시면 돼요. 여기 있고 여기도 단위는 플러스
단위에 안 넣어도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에러 체크할 때 도움이 돼요. 보시고, 오케이.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죠. 전염병이 걸리는 사람 숫자. 중요한 게 플로우 숫자잖아요. 전염병이 걸리는 사람 숫자를 딱 클릭을 하면, 전염병이 걸리는 사람 숫자는 아까 저희가 생각을 해봤죠. 전염병이 걸리는 사람 숫자는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전염병이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많은 총횟수에다가 만났을 경우에 전염될 확률, 그렇죠? 이거 곱하기 이거면 되겠죠. 그래서 직접 여기 써줘도 되지만, 써줘도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뜹니다. 클릭하는 게 낫겠고, 이것도 여기 곱하기가 있으니까 곱하기 누르셔도 되고 직접 쳐넣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유닛은 person per day. 하루에 몇 명씩 걸린다. 그러니까 유닛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뭐 오브지를 되겠죠. 레벨이 아니니까. 플로우는 따로 없어요. 플로우하고 오브지를 같이 쓰는 거예요. 나머지 뭐 루법이나 이런 건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걸 결정짓는데서 이건 알지만 이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다시 모르죠. 전염병에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만나랬으면 건강한 사람 집단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 숫자 곱하기 그 중에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의 비율이겠죠. 그게 저기 곱해주면 되겠죠. 클릭하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화살표를 해놨기 때문에. 곱하기 됐습니다. 이제 두 개 남았죠. 전염병에 걸린 사람의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염병에 걸린 사람 숫자를 총인구에서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 총인구 비율이니까 당연히 다른 건 없을 거고 이거는 그게 없죠. 그리고 하루에 만나는 사람 숫자는 이거 두 개 곱해주면 되겠죠. 하루에 만나는 사람 숫자는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들어야 되는 거죠. 네. 다 하셨어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보시다시피 이제 검은 박스가 없죠. 다 들어갔다는 소리죠. 제대로 들어갔는지 제대로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거 돌려보면 압니다. 제대로 안 들어갔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에러가 있으니까 인형이한테 다 집어넣었다는 소리죠. 검은 박스가 없으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수식으로는. 아까 저희가 한 게 이렇게 한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이제 돌려보도록 하죠. 여기서 0에서 50으로 했잖아요. 0에서 아까 이거 설명드렸는데 이니셜 타임 0, 파이널 타임 50, 타임 스텝 1. 근데 결과를 모든 타임 스텝 저장을 해라. 그리고 유니스포 타임은 2로 해라. 그래서 저희도 바꿔주죠. 그러면 여기 가면 모델이 있어요. 네, 모델 한번 눌러보시죠. 바꿀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세팅이 나옵니다. 세팅 나오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좀 타임 바운드예요. 타임 바운드를 100이 아니고 50으로 해주죠. 똑같이 하기 위해서. 나머지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시작해 봅시다. 시뮬레이션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누릅시다. 눌렀습니다. 눌렀는데 에러 메시지 안 떴죠? 그만은 돌아왔다는 소리죠. 들어왔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이제 이거 결과를 봐야겠죠. 이게 워크벤치죠. 배우셨겠지만 워크벤치를 통해서 봤죠.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변수 두 개를 눌러야 돼요. 클릭 두 개를 누르면 두 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용자 이렇게 나오죠. 전염병에 걸린 사용자가 선택이 되고 이걸 누르면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쭉 별로 안 커지다가 여기서 확 커지게 돼서 막 증가하다 여기서 꺾이죠. 왜 꺾이냐면 걸린 사용자 더 이상 없으니까. 그래서 꺾여가지고 나중에 없어지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요 위에 거는 여기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들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 숫자를 결정짓는 게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보셔야겠죠?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 숫자는 보시고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맞는 횟수가 이렇게 되죠.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두 개잖아요. 이 두 개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자기한테 영향을 주는 영양 변수들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상수니까 전염병 환자와 만나서 전염되는 확률은 상수죠. 0.1가 상수니까 목표라고.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의 숫자는 이 두 개 곱하는 거죠. 전염병에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만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거보다 10배 크죠. 이거 두 개 곱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만 다른 거 마찬가지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 숫자는 이렇게 증가하겠죠. 쭉 커져서 이때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나중에 정체되고 중간에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이거 되겠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 숫자는 줄겠죠. 이렇게. 그리고 건강한 사람 숫자 영향을 주는 게 이거죠. 이렇게. 전염병에 걸린 사람 숫자. 그리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만나면서는 보시면 이거에 영향을 주는 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대로 에피데믹 모델은 전형적인 S자형 구조다. 그렇죠. 초기에는 거의 질문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급증을 하는 거죠. 급증해서 호출이 되면 멈추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가 이제 기초 모델이죠.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들었으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뭐 시나리오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초기에 전염병에 걸린 사람의 숫자가 10명이었는데 10명이 아니고 1명이면 어떻게 되느냐. 전염병에 걸렸을 때 감염되는 확률이 지금 10%인데 10%가 아니고 5%면 어떻게 될까? 아니 20%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센서티비티 어널리시스인데 그런 거를 해보기 전에 먼저 그래프 가지고 갖고 오는 걸 한번 해보죠. 컨트롤 패널을 가지고 결과를 보는 방식을 연습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볼 수도 있지만 결과를 보는 거입니다. 윈도우스를 누르시고 컨트롤 패널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베리어블, 타임 액세스, 다운 데이터셋 그래프. 네, 우리가 할 거는 새로운 거를 그려보자 이거죠. 그래프로 가서 새로운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보다 조금 좀 진전돼서 보고 싶은 거죠. 뉴라는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새로운 그래프를 그려보자. 고자로 그려보자를 치시면 됩니다. 네.
그래프의 타이틀이 전형적 확산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걸 정해야겠죠. 그래서 변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셀렉트. 그래서 저희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세 개를 보자. 전형병에 걸리는 사람의 숫자, 전형병에 걸리는 사람의 숫자, 건강한 사람의 숫자. 세 개를 한번 같이 봐봅시다. 전형병에 걸리는 사람의 숫자, 그리고 전형병에 걸리는 사람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넌 원이라는 그래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고 디스플레이라면 왜 나옵니다. 한꺼번에 나옵니다. 건강한 사람도 줄어들고 전염병 걸린 사람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전염병 걸린 사람 숫자 몇개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안 맞죠? Y축이. 이거는 우리가 뭘 안 해줄 수 있냐면 이거 바꿔주는 거야. 이걸 누르면 Y축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죠. 같아질 수 있죠. 건강한 사람은 줄어들고 건강한 사람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처럼 증가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 같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색깔은 다르지만 만약 흑백으로 이걸 프린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보이겠죠? 이렇게 되면 옵션에 가서 Show Line Markers 옵션에 갑니다.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이죠? 1, 2, 3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흑백으로 해도 표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축하고 Y축을 또 다르게 해볼 수도 있어요. 좀 더 복잡한 걸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한번 해보도록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그래프는 아까 봤던 거는 X축이 시간이었잖아요. 이번에 X축을 변수로 넣어보죠. 변수로 여기 셀렉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의 숫자 따라서 Y축이 어떻게 나왔냐면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의 숫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X축을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 숫자니까 넣어줘야지 문제는 시간이 아니까 0에서 아까 100만으로 했죠 우리가 시간이 아니고 다른 걸 X축으로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오케이 해봅시다. 그래프를 다시 플롯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전염병에 걸린 사람 숫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 숫자가 증가하는데 어느 점을 지나면 떨어지죠. 왜냐면 더 이상 그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100만 원이 되면 이제 아무도 안 걸리겠죠. 다 걸렸으니까. 그래서 X축을 시간이 아니고 다른 걸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감도 분석이라고 아까 상수를 바꿔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상수가 바뀌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죠. 갖고
위감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거예요. 셋을 누르면, 셋을 누르셨습니까? 자, 아까 거기 왼쪽에 있고, 눌러보세요. 누르면 이렇게 도처럼 됩니다. 이 파란 거가 상수죠. 상수를 바꿔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바꿔봅시다. 한 사람당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숫자를 우리가 5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3이 되면 어떻게 되나? 적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나? 3. 3으로 바뀌었죠, 이제. 3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려봅시다. 근데 여기 위에는 커런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결과가 저장되는 파일의 이름이에요. 아까 우리가 한번 돌렸을 때 커런트였으니까 커런트에 저장됐겠죠. 지금 바꿨잖아요. 바꿨으니까 다른 이름을 써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run1으로 하자. 이래도 되고, 아니면 그냥 돌려 물어봅니다. 얘가. 데이터 셋 커런트 already exist. 커런트라는 데이터 파일이 있다. 그죠? 여기다 덮어쓸 거냐, 말 거냐. 덮어쓰지 않아야겠죠. 다른 게 나오는 거죠. 아니요. 아니면 다른 게 나오는 거죠. 여기다 run1이라고 쳤어요.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이거는 아무거나 써주면 되죠. 했어요. 돌아간 게 파일로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같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면 다시 컨트롤 패널에 가서 그래프를 해가지고 하는 걸 만들죠. 만들어서 아까처럼 보여주십니다. 아무거나 넣을 텐데 건강한 사람의 숫자를 한번 봐보죠. 그리고 데이터셋은 처음에 거는 커런트. 이거는 그대로 써야 돼요.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괜히 복잡하게 써놨네요. 스케일을 하면 같이 되겠죠. 하시고 한번 가보죠. 이렇게 나오시나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이제 건강한 사람 커런트라고 해서 이제 5명이 있고요. 한 사람당 만나는 횟수를 1인당 그래 5명이 만나다가 3명이 만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사용될 수 있죠. 전염병이 우리한테 번졌어요. 예를 들면 조류독감이 신용플루가 이제 작년인가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용플루가 닥쳤는데 어쨌든 이걸 확산을 저지하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 하는 짓이 뭐냐면 못 다니게 하잖아요. 사람들을 다니는 걸 제한을 시키면 숫자가 쭉 가니까 하루에 만나는 사람 숫자가 5명 만나다가 3명 만나겠죠? 그랬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위감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만난 숫자를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전염병에 걸릴 확률도 조정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손을 씻거라. 손을 씻는 이유가 뭡니까? 전염병에 걸리는 확률을 떨어뜨리는 거죠. 0.1에서
뭐 0.0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데이터셋을 단어 파일명으로 줘가지고 돌리면 되고, 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엑셀 파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엑셀 파일로 다 저장되니까 엑셀 파일로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냥 엑셀에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해도 됩니다. 상관없는데 그냥 제가 보여드린 거는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벤심에 엑셀 파일을 외부에서 읽어올 수도 있고 자기가 만들어낸 파일을 엑셀 파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고급적인 거라서 나중에 이제 가이드를 보시면 됩니다. 벤심 가이드를 보시면 추후에 다른 강사분들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했어요. 오늘 제가 할 거는 다 했고, 혹시 질문 있으면 받고, 아니면 뭐 부록을 먼저 할까요? 부록을 얘기하고 질문 있으면 받고, 없으시면 제가 제 논문을 잠깐 이렇게 대신 시스템 다이내믹스로 이런 논문을 쓸 수 있다 이런 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이제 벤심에 함수가 여러 개 있겠죠. 함수라는 게 뭐냐면 수식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식에 엑셀 함수처럼 그런 함수가 있어요. 서메이션 등등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대표적인 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내일 함수에 대해서 좀 더 배우실 거예요. 아마 딜레이 함수도 배우시게 되고, 라는 것도 배우실 텐데, 먼저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딜레이 함수라는 건 뭐냐면, 시간 지연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시간 지연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행동과 그 행동에 따른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죠. 뭔가 타임 딜레이에서는 천천히 반영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물리적 지연도 있고 아니면 정보 지연 같은 것도 있는데 물리적 지연 같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뭔가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한 단계 거치고 두 단계 거치고 세 단계 거쳐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건 이거하고 이거하고 관찰하는데 중간에 이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게 딜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딜레이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한 단계 거치면 딜레이 1 이런 게 3개 있으면 딜레이 3 2개 있으면 딜레이 2 이런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거랑 끝에 것만 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실제로는 바로 탁 튀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로 안 가고 딜레이 1을 쓰면 이게 천천히 반영되고 이런 게 3개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약간 S자식으로 반영이 됩니다. 결국에는 종국에는 반영되는데 그만큼 타임 딜레이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넣어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무드라는 거는 아까 딜레이는 물질적인 시간 지연일 때 쓰는 거고 스무드는 정보에서 시간 지연이 있을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정보에서. 정보 반영도 좀 늦어졌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동평균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동평균 같은 것도 딜레이 시켜서 반영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노멀 시간에서 확 튀는데 스무드 1을 하면 천천히 튀게 되고 스무드 3를 하면 더 나중에 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위에 거하고 비슷한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펄스 함수라는 것도 있어요. 펄스라는 거는 어떤 특정 기간에 우리가 외부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거죠. 펄스 30, 30 하면 30이라는 타임, 시간에 탁 띄어서 언제까지 가면 30기간 동안 가는 거죠. 30에 시작해서 30만큼 가면 60에 끝나겠죠. 만약에 20이면 20, 30이면 20에 시작해서 30만큼 가가지고 50에 끝나겠죠. 이렇게 해서 값을 1을 준다 이거죠. 1을 주면 나머지는 거기서 수식에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0시간 이후 30시간 동안 0.7의 값을 유지하는 외부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0.7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그 30시간 후에 어떤 다른 변수값을 그때만큼 변수값을 갖게 하고 싶다. 그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기간 동안만 외부 어떤 변수, 외부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집어넣는 거고. 스텝이라는 것도 있어요. 스텝은 펄스하고 거의 비슷한데 펄스는 떨어지는데 스텝은 향해 올라가는 게 가는 거죠. 외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쓰는 거고 이렇게 뭐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또 30, 10이라는 게 뭐냐면 10이라는 시간에 시작하는데 크기는 30으로 해서 쭉 가라.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예를 들면 10에서 30이 됐다가 15가 되면 20을 빼주니까 10에서 15까지 30, 이거는 10을 유지하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까지는 이런 거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또 램프라는 거는 뭐 직선적으로 올라가게 쓰는 거. 이것도 보시면 다 알아요. 또 벤신 사이트에 가면 가이드가 있는데 뭐
국어로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학습들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사용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한 2, 30분 동안은 제가 스탠다드 뉴스로 해서 퍼블리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까? 간단히 예제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 하셔도 되는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